네, 안녕하세요. 네, 직장인의 투자 TV입니다. 네, 직장 다니면서 코인 투자도 하고 소일거리를 이렇게 유튜브도 한 번씩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찍는 시점이 설 직전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설 연휴 잘 보내시고 황금 연휴인데 뭐 어디 좀 놀러도 갔다 오시고 놀러 갔다 오면 코인 가격도 올라 있고 이랬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한번 다뤄볼 거는 파이콘입니다. 어, 영상 제목이나 좀 썸네일이 심기를 불편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좀 어그로도 좀 끌고, 그렇게 어그로 끌러오신 분들 중에 파이 고수님들이 제가 가진 그런 의문들 좀 해소시켜 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진짜 이게 어떤 세상을 바꿀 대단한 무언가라면 빨리 거기 몸을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8년 정도 코인 투자하면서 쌓아온 그런 블록체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런 기반 지식들로 봤을 때 파이가 해소되지 않는 그런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투자할 이유를 좀 찾으려면 이걸 해소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 9가지 정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상장된 거래소 및 백커의 부재. 예. 우선 상장된 거래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한 몇 군데 있어요. 근데 후오비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거래량을 떠나서 순위권에 있는 거래소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좀 속된 말로 잡거래소들에서 거래를 하고 이용하면 리스크가 있어요. 해킹 당할 수도 있고 이 거래소가 내가 돈을 빼고 싶을 때 돈을 안 줄 수도 있고 준비금이 없는 거죠.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상장은 이 후오비 거래소에 상장된 거고요. 보시면 근데 이건 파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개발자들도 이 파이는 협의된 상장이 아닌 도둑 상장이니 거래를 하지 말라라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단 파이가 아닌 이유는 파이가 아직 메인넷이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직 체인 위에 안 올라갔잖아요. 뭐 이더리움 체인 위라든지. 그럼 상장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파이를 상장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넷이 나오든지 다른 체인에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소는 그런 블록체인 상품을 거래하는 곳이니까. 네, 그런 상품만 취급하니까. 네, 그런 좀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지수입니다. 뭐 수치, 예측치. 상상 속에서 얼마일 것이다. 뭐그 정도. 음, 그래서 일단 상장이 안 되어 있고 추가로 상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을 때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소는 보통 몇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상장을 합니다. 첫 번째, 정말 역사적인 코인.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진짜 주목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거를 그냥 자체적으로 상장을 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트럼프 코인 같은 거. 거의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그냥 이유 없이 상장을 시켰죠. 두 번째, 어, 돈을 줬을 때, 상장피를 냈을 때, 이게 상장피를 안 받는다고 하지만 이게 생각해 보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자기가 투자를 했든지.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미리 투자를 하죠, 코인에. 예.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수많은 코인들 중에 어, 자기한테 뭐 이렇게 좋은 걸 안 해주는데 상장을 왜 해줄까요? 예. 방금 같이 그렇게 모두가 거래를 하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면. 그래서 뭐 예전에 누가 막 올리고 했었는데 거래소에 몸담았던 분이 확실하게 이렇게 거래소가 우리 얼마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아마 최소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는 내야 할 겁니다. 정말 대형 거래소는 아마 몇십억 수준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돈이 있느냐? 그런 돈을 내야 상장을 할 수 있는데 파이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거에 의하면
파이는 무료입니다. 예. 그러면 수익 모델이 없어요. 수익 모델이 없는데 그 돈을 그 큰 돈을 마련했을까? 예. 생각을 해보면 못했을 확률이 높다. 예. 그래서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상장을 못 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백커가 밀어줄 때. 백커가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이 파이 사이트 들어가 보면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예. 파이와 파트너십을 맺었거나 뭐 투자를 했다거나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봤어요. 스텔라랑 긴밀하게 뭐 협약을 했다. 스텔라 한번 볼게요. 네. 자, 스텔라 투자한 사람들 띄워놨는데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서클이라든지 예,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든지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이런 주요 투자자들 외에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다 이렇게 명시를 해뒀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찾으려면 막 검색을 해야 돼요. 예. 페이지가 수십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가 이곳에 속해 있느냐? 예, 없습니다. 없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이 백커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투자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상장에 대한.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파이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프로젝트가 아니고 뒤에 엄청난 금융 세력이 있다. 엄청난 그런 세력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순식간에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걸로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누군가가 이럴 것이다, 이렇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뇌피셜 같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예,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예, 두 번째, GitHub. 예, 이제 파이가 정말 대단한 어떤 무언 something을 개발하고 있다면 GitHub에 나오겠죠. 예, 그래서 GitHub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가 파이 GitHub고요. 일단 딱 보이는 거는 사용하는 언어.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많이 쓰는 언어가 이렇게 뜨는 건데 자바스크립트랑 HTML? 사실 이건 코인 개발에 쓰이는 언어는 아닌 건 아니지만 거의 잘 쓰진 않아요. 예. 이더리움하고 단적에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파이썬이 맨 앞에 있고요. 자바스크립트가 있지만 체인 개발이라기보다는 이 안에 사용자들이 좀 눈에 보이는 이 프론트엔드 부분에 또 UI 이런 쪽에 쓰이는 거지 자체 체인 개발에 쓰이지는 예,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하나 들어가 보면 자 고를 쓰죠. 이 코인 블록체인 개발에 쓰는 언어들이 대표적으로 한 네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솔리디티 이더리움 개발에 솔리디티가 쓰였죠. 두 번째 러스트 솔라나에 러스트가 쓰였어요. 뭐 다른 것도 조금씩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그리고 C++ 그리고 파이썬 그리고 고입니다. 예. 이 노란색이 자바스크립트인데 이거는 그냥 거의 뭐 UI에 쓰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언어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다른 거 살펴볼게요. 인기 있는 거 위주로 보는 게 맞겠죠. 예. 일단 대부분의 그런 프로젝트는 이렇게 고정을 해놨어요. 주로 봐야 될 것들을. 이렇게 C++이 쓰였고 솔리디티가 쓰였죠. 예. 파이가 고정을 안 해놨으니까 인기 있는 거 위주로 볼게요. 이건 뭐 파이 익스플로러라는 건데 일단 얘는 뭐 익스플로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쓰였다고 볼게요. 예. 그런데 코멘트가 641개. 이 코멘트가 결국 좀 개발을 했다. 예. 코멘트 달았다. 이게 코드 수정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이 4년 전이네요. 예, 4년 이후로는 익스플로러에 대한 개발을 안 한 걸로 보여요. 예. 일단 이더리움은 25,000개. 예, 코멘트가 25,000개, 15,000개. 이렇게 코멘트가 좀 많고 이틀 전에도 이렇게 좀 손을 댔죠. 파이 플랫폼을 봐야 되나요? 얘도 뭐는 없어 보이고, 예, 코멘트 20개. 예, 컨트리뷰터를 봐도, 예, 이분이 많이 하셨는데 코드를 1200개 정도 더 달았고, 예, 뭐 크게 손을 대진 않았다. 이 OS를 봐야 되나요? 지난달에 뭔가 업데이트 했네요. 예, 라인 아이템, 뭔지 모르겠지만 코멘트가 200개, 예, 기여자는 40명. 이더리움 기여자들 한번 볼까요? 예, 일단 1,400명이고요. 이분들이 뭘 했을까? 코멘트를 한 몇천 개씩 이렇게 달았었고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깃허브를 보면 좀 수치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코멘트 164개, 90개. 뭘 봐야 될까요? 좀 최근에 뭘 했다 이런 걸 보고 싶긴 한데, 데모 3년 전이고 코멘트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타임스크립트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라틴 체인, 여기 좀 개발이 되어 보이네요. 2주 전에 뭔가를 했네요. 웹사이트. 이것도 거의 자바스크립트 위주인 거 보니까 파이썬이 좀 당기긴 했는데, 뭐 제가 일방적으로 봐오던, 제가 개발자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좀 보던 거랑은 많이 달라요. 이더리움을 또 볼게요. 이더리움을 보면 이렇게 코멘트 수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더리움은 좀 1대1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뭐 좀 자바스크립트가 많이 쓰였을 수 있죠. 뭐 그렇진 않네요. 여기도 코멘트는 4만 개. 사실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많이 모르지만 그냥 이 개발하고 있는 현황을 봤을 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파이랑. 솔라나 한번 볼까요? 솔라나. 솔라나 다들 아시죠? 이더리움 킬러. 또 코멘트 25,000개. 랭귀지 러스트. 컨트리뷰터 490명. 좀 이렇습니다, 사실. 좀 파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깃허브를 봤을 때 개발을 하고 있는가? 개발 열심히 하고 있는가? 뭔가 깃허브가 활성화되어 있는가를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몸담고 있는 분 외로도 막 이렇게 막 코드를 수정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게 깃허브가 다가 아니고 뒤에서 뭔가 대단한 걸 꾸미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또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보여야 하는 편이라서,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걸로 뭐 코인 등급 평가 사이트 같은 것도 있거든요. 뭐 쟁글이라든지 뭐 그런 레이팅을 좀 막 A, B, C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그냥 파이가 없으니까 파이 자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보가 없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백서를 한번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얼추만 볼게요. 파이 백서가 어딨냐? 파이 블록체인 화이트 페이퍼가 있습니다. 백서를 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다는 안 읽었습니다. 번역을 할게요. 그냥 얼추 봤습니다.
문제가 뭐냐? 일단 어떤 프로젝트든지 일단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좀 이상해요. 저는 이게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이거래요. 비트코인이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초창기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거래를 검증하고 첫 번째 블록을 채굴하게 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영리한 채굴자들은 책을 위해 2대 이상의 컴퓨터 왜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채굴을 위한 온통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ASIC을 개발하고 이 칩을 이용해서 뭐 했다. 비트코인 골드러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거대한 채굴의 출현. 일반인들은 네트워크에 보상을 받는 게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하긴 하는데 일반인들은 못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가 있고 뭐 초기에는 무료 채굴되었었는데 일반인들이 채굴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라면 이런 게 문제일까요?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이게 진짜 뭔가 세상을 바꿀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 시작점이 비트코인 채굴을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다? 라서다? 차라리 그거를 진짜 해결할 솔루션을 제시하든지 그냥 무료 채굴을 그래서 무료 채굴을 한다? 저는 그냥 이게 좀 머리가 안 돌아가나 봐요. 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네, 해결책을 하고 싶은데 일단 갑자기 안 나오네요. 이게 뭐 해결책인데 비트코인이 사용자에게 그다지 친화적이지 않다.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채굴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하는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스텔라 합의 방식을 뭐 채용하겠다. 근데 이걸 파이가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텔라 거 똑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차라리 스텔라 코인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예. 다들 스텔라 합의 방식 뭔지 아시죠? 예. 뭐냐면 이거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 여러 가지 합의 방식이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합의 방식이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EOS도 있었는데 이제 EOS는 그런 거였어요. 대표자 선출. 이제 대표자를 선출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트랜잭션을 좀 빨리 일으키겠다. 뭐 그런 거고요. 이더리움은 그런 게 아니어서 느렸죠. 다 이제 합의를 해야 되니까 느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JK라든지 뭐 옵티미즘이라든지 여러 레이어 2들이 나와서 합의를 좀 더 빨리 그 트랜잭션을 빨리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한 거고요. 스텔라는 좀 대표자이긴 대표자인데 좀 이제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 무리들끼리 합의를 시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합의 방식, 데이터 처리, 그 트랜잭션 처리 방식을 좀 바꿔서 빠르게 하는 건데 빠릅니다, 확실히. 좀 여러 가지 집단 중에서도 합의 좀 잘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런 건데 그래서 파이 기터브 들어가 보면 이 스텔라 내용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 하드 포크 한 거예요. 예, 포크 한 거고 뭐 채용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느낌.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서를 봤을 때 전 비트코인 백서를 이제 읽어보는 사람으로서 뭔가 클래스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백서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뭔가 이런 좀 미시적인 내용을 다룬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거시적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주관일 수도 있는데 이게 채굴이 어려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채굴을 할 수 있게 하게 해주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시적일 수는 하긴 하겠지만 전 조금 의문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개발 이력. 예,
이분의 개발 이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링크드인에서 따온 거예요. 이제 이분이 그 핵심 개발자시잖아요. 파이 사이트에 있는 것처럼. 여기 소개감이 있나요? 예. 이분인데 뭐 링크드인이 모든 걸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얼추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스탠퍼드 출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학위를 받긴 했는데 학생이었긴 한데 또 그렇다 치고 일단 리서치 기관에 많이 있었어요. 예. 리서치 얘기가 많죠. 다 이거 리서치 관련 전공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코인 개발을 한다. 예,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자기 전공은 리서치인데 리서치한 통계도 많은 그런 개발 능력이 필요하긴 하겠죠. 예. 그런데 자 솔라나 개발하시면 개발자 볼게요. 일단 퀄컴에서 엔지니어였습니다. 예, 퀄컴 어떤 회사인지는 좀 아시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드랍박스에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의 블록체인 업계에 몸담으신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또 의문이 생긴다. 이런 분이 정말 개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바꿀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는데 주요 경력이 리서치다? 조금 의문이 듭니다. 네. 네. 제가 갑자기 전화가 가지고 끊고 다시 가는데요. 그 9가지를 좀 줄였습니다. 네, 5, 6, 7, 8, 9를 5, 6, 7로 좀 줄였습니다. 비슷한 좀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5번 그 합의 방식과 모바일 채굴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 그 합의 방식이 스텔라 그 뭐 합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스텔라는 제가 뭐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채굴이 없습니다. 스텔라는 그냥 이미 아마 코인을 다 발행을 해놨고 뭐 그런 걸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스텔라 얘기를 하냐면 이 파이 이 채굴과 뭐 이런 합의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스텔라 얘기가 나와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합의 방식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면 스텔라는 이렇게 좀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래도 뭐 주소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해놨어요. 예.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현황도 이렇게 좀 그래도 알 수 있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고요. 근데 파이는 뭐 스텔라 쪽이랑 같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스텔라 쪽에서는 파이에 대한 명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알 수 있는 거는 이 파이 블록 익스플로러인데 예. 이것도 깃허브를 보면 이 파이 익스플로러가 이 스텔라 쪽에서 포크됐다. 그러니까 나눠져서 또 하나를 뭘 형성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결국 그냥 뭐 복사 붙여넣기거든요. 예. 그냥 복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복붙한 그 원천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스텔라 익스플로러가 있는데 뭔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네. 복붙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스텔라는 그래도 내가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고 현황을 볼 수 있고 이런 걸 기반으로 트랜잭션을 보니까 이해가 되죠. 와닿죠. 그래. 베이스 피가 있고 피가 나가는 풀이 있고 토탈 코인이 있고 뭐 이렇구나 하는데 파이 이 블록 익스플로러 보면 이게 매넷이 없는 상태고 이게 좀 중앙화된 서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냥 그 은행에서 거래 처리하듯이 이렇게 그냥 뭐 저희 싸이월드 도토리 주고받듯이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노드들이 있는 건지
그 노드가 지금 개인들이 돌리고 있는 노드인 건지 이런 걸 잘 모르겠어서 의문을 남깁니다. 테스트넷은 했나요? 왜 표현이 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테스트넷이 1, 2가 있는데 1은 또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메인넷을 보면 이 비슷한 주소가 계속 반복돼요. 이 주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주소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좀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스텔라 같은 경우는 이미 토큰이 다 나와 있고 뭐 그런 채굴이 잘 없을 텐데 모바일 채굴을 계속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계속 어플을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석 체크 개념인가? 고스톱 저희 치면은 추석 체크하면 고스톱 머니 주잖아요. 그런 건가? 그냥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좀 와닿지가 않는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지분 증명 방식으로 노드들이 확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 와닿아요. 이렇게 트랜잭션 일어났구나. 블록 있고 가스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정보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6번. 결국 5번하고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치를 정말 가질 것인가? 가치를 가질까요? 왜 이런 의문이 드냐면 모든 그 가치를 가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내재 가치랑은 조금 다른 의미고요. 내재 가치는 그런 거죠. 뭐 빵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빵에는 그런 먹을 수 있는 내재적인 가치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거랑은 좀 별개로 모바일 채굴은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버튼 하나 누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은 코인들이 가치를 가질 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일반적인 채굴들 중에서 특히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얘는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비트코인의 저점은 비트코인 채굴 원가, 그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서 채굴됐는가, 그 원가로 좀 그게 최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코인 채굴한 채굴자들이 자기가 쓴 그 전기값 이하로는 안 팔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원가 개념이 있어서 가치를 가지는 거죠.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리 전기를 안 쓸 때 비트코인을 채굴시키고 후원을 받고 진짜로 전기가 많이 들어갈 때는 그 돈을 써서 전기를 공급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치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노력과 그런 재화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거가 그냥 가치를 가진다. 이거는 누가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어떤 걸 기준으로? 최소한의 그런 노력도 들어가지 않은 건데. 예시를 들어보면 저희가 만약에 히말라야 산을 올라간다고 예를 들어보면 그 산에 올라가서 제 셀카를 찍었어요. 근데 산을 올라갈 때 그냥 아무 노력 없이 헬리콥터를 타고 누가 데려다 줘서 딱 산 정상에 내려줬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모바일 채굴인 거고 제 두 발로 열심히 걸어 올라가서 땀 빼고 초코바 먹어가면서 그렇게 올라간 경우가 일반적인 채굴을 뜻하고요. 이 두 경우에 그 히말라야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 어떤 사진에 더 의미가 깊을까요? 누가 가치를 매길까요? 저 같으면은 두 발로 걸어 올라가서 찍은 사진을 집에 대문짝만하게 걸어 놓을 것 같아요. 근데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은 뭐 그냥 여행 갔다 왔어 이 정도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뭔가 투자가 되어야 가치를 가진다. 예시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음, 만약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어요. 근데 그 여자한테 제 마음을 증명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너 좋아해. 내 맘 알지? 하는 거랑 제가 매일 선물 사다 주고 매일 그 여자를 일 끝나면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한두 달 노력한 거. 이 두 경우에 어떤 경우가 제 마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너 좋아해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바일 채굴 같은 느낌이고 시간을 들이고 제 정성을 쏟은 게 이제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가 가치를 가지려면 그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투자된 그것들이 증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그냥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 가치를 그 제가 보니까 뭐 개당 한 500만 원, 5천만 원 간다고 되어 있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것까지 갈 수 있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뭐 그 누르는 것 자체가 노력이다 하면은 예, 그거 나름 그거에 대한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그게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7번. 왜 하지 않는가? 그, 어, 사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이 파이에 관여된 그런 수뇌부라면 그냥 투자자를 찾아갈 것 같아요. 유명한 투자자들 찾아가서 나 지금 인스타 팔로우 수 보이지? 우리 파이오니어들 보이지? 이 보통 지금 파워가 아니야. 나 사람 진짜 많이 모여 있고 내가 이거 지금 코인만 만들면 이 사람들이 다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투자를 해. 내가 그 투자금으로 그 비탈릭 밑에서 이더리움 개발하던 애들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파이 메인넷 런칭 시킬게. 한 달이면 돼. 그래가지고 상장시켜가지고 거래시킬게라고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짜여 있는데 커뮤니티들도 알아서 뭘 하고 서로 정보 교류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지 않을까? 능력이 없나? 아니면 뭐 지금 만족하고 있나?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개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부를 확립하면 더 이상 뭔가를 하지 않아요.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타 다른 코인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처분할 수 있는 그 락업 기간이 끝나서 처분하고 나면 일을 안 하고 막 나태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파이도 무료라고 하지만 그게 광고를 안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지만 가끔 그래도 그게 풀려서 광고가 봐지고 또 광고를 그냥 자원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광고가 결국 수익원이 생기거든요. 유튜브 광고처럼.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니까 그런 광고로 수익이 어마어마해서 이미 이 시장에서 익시를 했나? 엑시드를 하고 잘 살고 있어서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없나? 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개발자의 그런 열정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3, 4년 동안 메인넷을 아직 런칭 안 했다는 것은 그 열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또는 지금 저희 그 주변에도 여러 사람들이 파이에 투자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KYC를 해서 자기 신분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좀 유명한 블록체인 중에 신분 그 증명을 받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그나마 월드코인 그 홍채 정보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죠. 그건 정말 신분 증명, 신분 인증을 위함이 있고 그 코인의 목적 자체가. 왜냐면은 아프리카나 이런데 신분이 아예 없이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정보라도 담아서 자기 신분증처럼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파이는 왜 KYC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예.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거래소가 아닌데 거래소랑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지 않고서야 KYC를 받고 그 신분 정보를 받는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신분 정보를 가지고 어디다 팔아먹었나 아니면 어디 다른 데 데이터를 쓰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그래서 진짜 왜 안 하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의문점들은 일단 나열을 해봤는데요. 어, 뭐 좋은 점도 있어요. 물론 이게 사람이 너무 많고 결국 코인이라는 게 달러든 뭐든 결국 종교 같은 거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미 파이는 뭔가 종교 같은 느낌이어서 이런 신앙심 깊은 신자들이 많은 코인이 상장만 하면 충분히 어떻게 뭔가가 될 여지는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단계 얘기가 많은데 다단계 하면 안 되나요? 예, 해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다른 코인 프로젝트들도 사람을 많이 모으는데 레퍼럴 이런 걸 이용해서 뭐 다단계처럼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요. 예, 뭐 이게 머리가 좋았던 건지 운이 좋았던 건지 결국은 이렇게 파이라는 큰 커뮤니티를 형성했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코인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뭔가라면 코인이 아닌 뭔가의 다른 세상을 구축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하게 한다는 거, 사람들한테 이런 기대감을 품게 한다는 게 파이의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제가 뭐 두서없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 결국 너무 좀 신기 불편하게 안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그런 투자자들 또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우리 파이코인에 이런 진입 장벽이 있구나. 이런 걸 좀 해소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제공해야겠다라든지 내가 설명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파이 쪽으로 땡겨 오시면 좋잖아요. 네, 뭐 그렇고요. 오늘은 제가 그 파이에 대한 좀 내용들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이상이고요. 예, 감사합니다.